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7-1의 다음 뒤편인데요. 아이들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별과 달이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장의 그림으로 별과 달이 점점 친해져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냈던 것까지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이 별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논의를 더 깊게 했는데요. 이 별이 까만 별인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놀림을 받아서 자꾸 초라해서 빛을 못 내서 그렇게 까맣거든요. 그런데 이 별은 그래서 어, 우주 집안에 숨어서 울고 있고요. 또 새끼 올챙이 꼬리가 아주 작은 빛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얘는 그 달빛이 별 속으로 들어올 때 별은 기지개를 펴면서 몸이 시원한 걸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지개를 편 것 같은 느낌으로 빛을 전해받아서 어, 쭉 빛이 나와야 되니까 기지개를 펴려면 손끝을 돌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달빛이 계속 더 까만 별에게 이렇게 쏟아지자 별이 아주 굉장히 환해지죠. 그래서 별님 손끝에서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되고요. 이제 쏙쏙 더 크면서 더 큰 빛을 내려줘요. 달님이 만달이 되어 갈수록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까만 별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게 돼서 달님의 그 미끄럼틀에 가서 다 함께 노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이제 이 그림에 색을 넣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까만 별이 점점 달빛을 받아서 환해지니까 까만 별에서 노란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우주니까 우주의 색깔도 찾아야 되는데 우주의 색은 좀 신비로운 색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성진이는 자기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색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색이 있을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아이들의 이 색에 대한 굉장히 높은 기대를 조금 만족시키고 조금 용이하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화를 문화적 자료로 제시를 했고요. 아이들은 샤갈의 그림을 선택했는데 어두운데도 색깔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색깔이 아마 우주의 색깔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림의 바탕이 되었던 자주색 같은 것은 빨간색도 아니면서 보라색도 아니고 중간색도 이어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으로 또 소개한 게 끌레의 그림이었는데요. 검정색이 많고 하니까 정말 우주색처럼 느껴진다고 세연이가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주색이 들어있어서 예쁘겠다고요. 그리고 자기네 별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대요. 이 까만색에서 노란색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자기네가 그려놓은 10단계의 그 이야기 과정을 색칠하게 돼요. 그래서 까만 별이 점점 노란 빛을 띄어가면서 점점 밝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환한 노란 별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은 이 노란 별을 보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돼요. 그렇게 노란색을 많이 칠했는데도 이 노란 별이 노랗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나눔 시간에 띄워놓고 모든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까만 별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는 과정, 달님으로부터 햇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점점 노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했더니 애들 말이 갈수록 별이 점점 환해진대요. 근데 더 많이 환해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팀의 성진이가 우리가 거기다 얼마나 노란색을 많이 칠했는지 알기나 하냐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눔 시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협동교수협의팀에서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장의 그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아래처럼요. 바탕이 환한 노란별하고 바탕이 짙은 노란별이에요. 두 노란별의 색깔은 같은데 바탕색만 지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읽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별이 뭐가 다르냐고 애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성진이는 바탕색에 여기 진한 보라색이 더 들어있대요. 맞죠? 보라색이 더 들어있긴 해요.
근데 준재도 바탕이 더 진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준호가 그랬더니 별이 더 왼쪽 것보다 오른쪽 별이 더 환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별은 똑같은 노란색인데 바탕이 진해지면서 더 환해진 것 같대요. 그래서 소정이가 바탕이 어둡게 되니까 별이 더 밝아졌대. 그래서 혼준이는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요. 막.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질 때 별이 더 밝게 보인다는 점을 교사가 다시 한번 되돌려 주고요. 그러면 다른 별도 더 환해지게 바탕을 더 어둡게 해주자고 애들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좀 재구성하기로 해요. 그래서 까만 별이 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는 바탕은 오히려 하얘야 돼서 첫 그림은 바탕을 좀 밝고 환하게 하고 마지막 별은 바탕을 더욱 어둡게 하기로 아이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그림을 어, 교사가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밝거나 어둡건 간에 서로 그 빛을 잘 나타내려면 반대가 되는 바탕색이 꼭 있어야 됨을 애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까만 별일 때는 바탕이 좀 환하고 노란 별일 때는 바탕이 어두워야 되는 거죠 하면서 서연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두운 터널에서 마치 밝은 빛을 따라 환한 곳으로 나오게 된 것 같이 우리 자기들의 발견을 대견해하고 색을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재구성된 그림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는 굉장히 어두운 바탕을 가진 노란 별이고요. 오히려 여기 검은 별은 바탕이 굉장히 하얗게 돼 있어서 더 검게 보이고 이 별은 더 노랗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 점점 바탕은 차츰차츰 어두워졌고요. 별은 차츰차츰 밝아졌어요. 밝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게 밝아져 가는 단계도 10단계고 바탕이 어두워져 가는 단계도 10단계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10단계로 이걸 변화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채색 작업을 했는데 어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10컷이나 다 다르게 하는 건 참 힘들대요. 자기가 만약에 5컷 정도였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민지도 그렇게 10컷으로 다르게 하니까 훨씬 더 예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 점점 진해지는 색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알아볼까 하고 교사가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0단계로 농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사용한 아이들이 사용한 재료는 색연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는 이 색의 농도 변화의 문제, 곧 여기는 모두 녹아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말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같이 녹아 있는 것이 결국 물감의 농도의 변화로 지금 드러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농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매체로 투명한 색 아세테이트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농도를 가시적인 물질로 지원하기로 한 이것도 협동교수팀에 상당히 빛나는 아이디어죠. 라이트 테이블 위에서 아세테이트를 겹쳐감에 따라서 색이 진해지는 걸 점점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채널에 첫 번째 표지에도 실려 있는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건 푸른색을 차츰차츰 겹쳐가면서 점점 진해지는 파랑색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환한 종이를 처음 봤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찢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어서 그래서 투명해서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게 아세테티즈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겹쳐도 까만색이 안 되고 점점 진해지는 거라면서 태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종이를 그냥 겹쳐서 빛에 올리면 그냥 까만색이 되는데 그런데 이건 겹쳐도 까만색이 안 되고 점점 이게 진해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지가 점점점 진해지고 있고 똑같은 걸 계속 하나씩 올리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8장을 겹쳤어요. 근데 8장까지는 진해졌었는데 9장째 올려놓고 나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란색 아세티지는 이렇게 9장, 8장을 겹치고 난 다음에 9장을 겹쳤을 때 색의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죠? 어, 연한 갈색 빛깔의 아세테이트를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6단계에 가서 더 이상 색깔의 변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아세테이트로 색의 농도의 변화를 쉽게 애들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하나씩 겹치면 점점 진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사가 묻죠. 그럼 이렇게 투명한 아세테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색의 농도, 진하기를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더니 성진이 너무 쉽대요. 지선이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쉬울 거냐 그랬더니 민지는 크레파스로 될까 하면서 이제 의문을 표시했죠. 그래서 태진이가 반대해요. 크레파스는 그 위에 그냥 계속 칠하면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성진이가 까만색이 됐고 말 거래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민지가 제안한 게 물감이에요. 그랬더니 태진이가 물감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민지는 물감은 물을 계속 더할 수 있으니까 물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능할 거래요. 그리고 태진이 말이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물감을 넣었다가 점점 많이 넣으면 아마도 그 진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물감을 담은 투명 컵에 물감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색의 농도를 이제 조절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으니까 아주 흐리고 많이 넣으면 엄청 진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조금씩 진하게 만들어서 푸른색도 지금 5단계로 농도가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5단계까지는 성공을 했죠. 아이들은 물감의 양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연에다 흐려지는 일의 색의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어 알아냈고 자기네가 생각해냈다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뭐 하나도 안 어렵고 쉽대요. 그래서 또 더 진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5단계 농도를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애들이 점점 목표를 높여가면서 5번째, 6번째 색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데 6번째 색에서 도저히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푸른색이요. 색이 더 안 진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태진이 말이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어, 민지가 그럼 검정색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죠. 검정색을 넣으면 너무 진해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아주 지선이는 조금만 넣채요. 그래서 이제 바탕색에 무슨 색이 들어갔더라 하고 색연필로 칠했던 그 색칠 경험을 회상하도록 했더니 아이들이 보라색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파랑보다 조금만 더 진한 파랑색도 넣었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검정을 넣지 않고 아까 파랑인 세루리안 블루 파랑색에서 5단계까지는 됐고요. 더 이상 어둠의 표현을 나타내게 한계를 느끼고 이 파랑에다가 어두운 코발트 블루를 사용해서 6번째 단계를 시도했는데요. 코발트 블루로 6번째 단계까지는 성공했지만 다시 7번째 단계를 하려고 더 넣어도 더 이상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색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들은 보라를 쓰게 되죠. 색연필로 채색했을 때 보라를 썼던 것처럼요. 그래서 7단계까지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아주 자신감이 생겼고 물감으로 밝음과 어둠을 찾는 마술가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물감으로 이 농도를 탐색해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 단계씩 더 어두워 갈수록 어두운 색을 더해서 이제 붉은색 같은 경우에도 번트 시에나라고 하는 밝은 갈색에다가 고동색이나 검정을 더해가면서 또 완성시켰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 물컵에 들어있는 농도 단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농도의 변화를 물감으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전략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색으로 어둠을 표현하기에 한계에 부딪힌 아이들은 조금 더 어두운 색의 물감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8단계와 9단계, 10단계에서 변화가 확실치 않아 아쉬웠지만 물감의 양에 따른 색의 농도 변에 대해 알아가며 흐렸다가 점점 진해진 10단계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색의 농도를 10단계로 나타냈지만 우리가 나타낸 건 색의 농도가 아닌 단지 눈에 보이는 색감뿐이라는 실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화지에 직접 확인하지 않아 색의 농도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요. 물이 물감을 만나 색이 탁해지면서 색의 농도를 나타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감을 이용한 섬세한 단계의 표현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점점 커갔고요. 이번에는 협동교실에서 지원을 받아 색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나타내 보기로 하면서 우리만의 색의 농도 단계별 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감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물감의 단계를 비평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태진이가 이 단계를 만드는 날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연이가 대신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거야. 정말 이게 뭔데?
이렇게 점점 진해지지. 그게 농도야. 농도? 농도는 색이 점점 진해지는 걸 말해. 똑같이 점점 진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건 5, 6단계가 너무 비슷한데 하면서 또 문제점도 지적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하루 참여하지 못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 그때 있었던 어, 어, 탐구 내용을 아이들이 다시 전해주면서 지금 어디까지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지 재확인하게 되고 그 아이에게 들려줌으로써 보다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것도 너무 다 어둡고 구별이 잘 안 간대요. 서연이가 굉장히 농도 단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맨 마지막 쪽이니까 어두운 건데, 그러니까 조금씩 점점 아주 조금씩만 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제일 아쉽니?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단계랑 그다음에 2단계도 조금 더 연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또 제기를 해요. 서연이가. 그러니까 태진이가 이제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은 만들어 놓은 그 물감을 이제 종이에다 칠해 가면서 물감의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어 나갔는데요. 넓은 도화지에 연습해보고 서로 의견을 맞춰서 그 빛깔이 나오면 10단계 종이에 채색하는 방법으로 이걸 어, 구성해 갔어요. 또 아이들은 물감이 마르면 처음보다 색이 좀 더 진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후후 불어대면서 빨리 말리기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어두워지니까 더 남색을 더 많이 넣어서 조금만 넣어서 이 채색을 맞춰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 계속 칠해가는 장면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농도가 진해갈수록 물의 양이 더 적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차례대로 연한 색에서부터 진한 농도까지 10단계로 이렇게 물감 농도의 샘플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모 모양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예쁘지가 않대요. 보세요. 들쭉날쭉하죠? 네모가. 그래서 아이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주면 좋겠대요. 한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이 10단계 농도를 알아보기 좋게 같은 모양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칠해 놓은 종이를 오리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한 줄로 흐렸다가 더 진해지는 과정의 10단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 말이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서 연했다가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게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이제 애들은 이제는 한 줄로 다 만나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점점 여기서부터 물의 양이 많아질 때 점점 이렇게 흐려지죠. 이 방법은 오히려 한국화를 그리는 방법하고 적합하고요. 앞에 애들이 물감을 더 나가면서 지내기까지 했던 방법은 이제 서양식 채색 방법이죠. 오히려 여기서 점점 물을 넣어가면서 우려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8단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들은 교사의 지원 없이도 물감과 물의 조절을 해가며 그라데이션, 명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열심인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 시간의 빛깔에 이어 오늘 도화지의 농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까지 너무나 대견하고 놀라웠습니다. 까만별이 점점 달이 빛을 얻어 환해지는 것으로부터 바탕도 점점 흐려다가 진해짐을 알아내고 빛과 물감을 이용해 색의 농도의 변화를 만들어가며 아이들과 함께 오히려 교사들이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그라데이션 단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교사의 예측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뛰어넘고 높은 것을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이들의 탐구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서부터는 1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지와 성진이가 이제 평면 작업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에 또다시 관심을 갖게 된 승호와 현준이가 다시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멤버가 프로젝트에서 추가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프로젝트나 작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또 나가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작업을 하던 아이들이 프로젝트 중간에 이렇게 다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룹이 모였다가 해체됐다 뭐 구성원이 더해졌다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1년의 시간대에 이제 자신들이 그간 해놨던 해석들을 이 새로 들어온 멤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는 우리가 기록 작업해 놓은 그 기록 파일을 보면서 지금까지 시간에 대해서 자신들이 했던 해석을 소개하게 돼요. 새로 들어온 멤버들에게요. 그래서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이라고 하는 데 이어서 이제 한 달까지 자기네들이 어떤 탐색 작업들을 했는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서연은 1년이 제일 길고 아주 긴 시간이래요. 1년이면 1시간도 하고 또 하루가 몇 번이나 가야 하고 한 달도 12번이나 지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준이가 12번 하면서 깜짝 놀래요. 1년은 12월까지 있으니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시간 중에 제일 긴 시간이고 1년은 진짜 길대요. 그럼 1년은 얼마나 긴 시간이야?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사가 물었더니 1년 동안 놀기만 하고 싶대요. 승호는요. 태진이는 1년 동안 놀기만 하면 너는 바보 돼버릴걸?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고요. 또 1년 동안 책 읽기로 해서 똑똑해지고 싶은 현준이도 있고요. 그랬더니 태진이가 책만 보면 눈이 너무 아플 거래요. 그래서 그럼 태진이 너는 뭐를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뭐를 다 해도 괜찮대요. 태진이는 그러면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요. 봄에는 산에 가고 여름에는 수영장에 간대요. 서연이는 봄에는 꽃 피는 거 보러 가고 싶고 여름에는 풀들이 자라고 가을에는 낙엽이 되어서 쓸쓸하기도 하면서 나무의 1년살이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건데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럼 나무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교사가 질문하게 되죠. 대현준이 옷 입는 것도 다르다고요. 봄에는 봄옷 입고 여름에는 반팔티를 입어야 된대요. 더워서. 그랬더니 태진이가 나도 변하는 거 안 돼요. 봄에는 비가 예쁘게 내리고요.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가을에는 에도 비 많이 와서 낙엽을 다 떨어뜨려 놓고 해서 이 비들이 봄에 내리는 비, 여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서희는 또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도 달라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 지금 가을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래요. 그러니까 지선이가 별자리가 뭐냐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을 이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별자리라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줘요. 지선이는 별똥별 같이 그럼 그러니까 승호가 별똥별은 별이 아니고 행성에서 떨어진 돌 같은 거고 별들이 있으면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은 게 있다고 이제 덧붙여요. 그래서 서연이가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니까 1년 동안 하늘 위에 별자리를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경만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1년 사계절마다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서연이 말에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별자리에 대해 얘기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런 아이들 목소리 중에 서연이가 얘기한 쌍둥이 자리를 기록해봐요. 그래서 원래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원래 쌍둥이 자리는 계절별 자리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움직인대요. 그래서 항상 하늘에 있고요. 옛날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소를 차지하려다가 창에 찔려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죽고 말아서요. 남은 쌍둥이가 슬퍼서 계속 울었고 그때 아빠 제우스가 그걸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쌍둥이 별자리를 만들어준 게 별자리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우스 신이 만들어준 이 쌍둥이 자리라는 서연이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자신들도 별자리를 만들고 싶다면서 손가락을 들고 허공 위에 그려보면서 1년을 담은 별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담은 별자리, 1년을 담기 위해서는 별자리의 계절을 나타내기로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로 나타내고 거기에 자기들이 얘기를 담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만들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낼 상징이 필요했는데 아까 태진이가 얘기했던 봄의 비, 여름비, 가을비 계절마다 다른 비가 내린다는 이 말을 끌어와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 비 안에 담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에 계절의 빗방울을 담는다는 거죠. 과연 계절마다 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봄에 내리는 봄비는 빨리 꽃 한 대 비를 주려고 내리는 거래요. 그래서 빨리 꽃피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봄비가 얼른 내려서 꽃을 피우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봄비는 빨리 온대요. 빨리빨리 와야 된대요. 그래야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태진이는 학교도 가고 싶고 빨리 크고 그게 그렇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다음에 여름이 오니까 태진이는 그런데 여름비는 조금 나쁜 비이기도 하대요. 여름비는 정말 좀 싫은데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접 피해를 본 적도 있냐고 했더니 할머니 댁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진에게는 이 여름비가 너무 심술 맞다는 것을 더 직접 겪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현준이는 그런데 여름비보다는 가을의 비가 훨씬 더 크대요. 왜냐하면 가을에 쌀들이 잘 자라라고 듬뿍 내려야 되니까 비의 양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준이는요. 그래서 가을비가 여름비보다는 더 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절마다 내리는 비를 그렸어요. 봄비,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 그래서 봄비는 굉장히 예쁜 물방울로 되어 있고요. 여름비는 심술 맞은 비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가을비는 쌀이 잘 자라도록 충분히 내려야 되기 때문에 퉁퉁해요. 근데 겨울비는 내리자마자 얼기 때문에 꽁꽁 얼어있는 비예요. 그래서 우선 빗방울의 윤곽을 이렇게 아이들이 그렸고요. 봄비는 씨앗 모양이에요. 봄에 내리니까 싹을 피우려고요. 여름비는 심술쟁이 비고요. 가을비는 비가 많이 와야 쌀들이 자랄 텐데 뚱뚱한 가을비는 비주머니를 달고 있대요. 그래서 겨울비는 그만 꽁꽁 얼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을 고르고 빗방울에다가 별자리를 담았어요. 그래서 봄비인 이렇게 새싹을 담은 물방울 안에다가 별자리를 담았거든요. 읽어볼까요? 봄비는 봄의 꽃향기를 가득 담고 있어요. 달콤한 별 향기도 나고요. 깜깜한 밤하늘에 꽃향기를 뿌려주지요. 향기는 널리 널리 뻗어나가고 저 멀리까지 가려고 손을 뻗고 있어요. 손끝에는 꽃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끝에 꽃잎이 달려 있어요. 멀리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 봄비는 네, 새싹들을 자라게 하는 봄비야. 별자리죠. 여름비 별자리요. 더운 여름에 비가 내려서 제일 좋아하는 건 풀들이래요. 더운 여름에 목이 말랐을 텐데 비가 와서 풀들이 좋아하고 여름비가 너무 많이 또 와서 안 좋기도 하대요. 조금은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좋겠대요. 그래서 여름비는 이렇게 심술 맞아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아래가 울퉁불퉁해요. 이제 여름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비요. 이 그림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가을비 별자리는 가을에는 산이랑 바다를 꼭 보러 가야 된대요. 산이 빨간 단풍 옷으로 갈아입는 걸 꼭 봐야 해서요. 단풍이 점점 넓게 퍼지고 있고요. 산을 비추는 파란 바다에는 물결이 출렁출렁 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결이 출렁출렁 치고 있고요. 산에는 이렇게 단풍들이 물들어 있고요. 가을바람이 불어서 가을밤에 가을 향기를 전해주는데 감 냄새 단품이 있어요. 빨간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게 첫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읽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치면서 단풍잎 물든 걸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크게 고쳐줬고요. 너무 놀라운 건 이 산들이 물에 비쳐서 이 물그림자예요. 그리고 여기 물이 일렁이는 모습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자리는 예, 가을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이 단풍잎이 조금 더 크게 변했고요. 가을 산이 이렇게 물에 비친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을 별자리요. 그 다음에 겨울 별자리는 아까 꽁꽁 얼었다 그랬죠. 추워서. 그래서 이게 첫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구성했고요. 이게 자기네가 이제 세 번째 그렸을 때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울빛 별자리 읽어볼게요. 겨울에는 봄에 피우기 위한 씨앗 가족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죠. 땅속은 따뜻하거든요. 하늘에서 눈꽃이 떨어지고 따뜻한 불씨를 떨어준대요. 겨울에는 추워서 하늘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을 보기 힘든데 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래요. 보기 힘든 별을 봐서 소원을 빌 테니까요. 그래서 소원의 별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비 별자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계절의 색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봄의 대표적인 색인 노라, 여름은 초록, 가을은 주황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자리와 비를 합쳤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어두운 종이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남색 종이를 줬고요. 이거를 이 펜 이름을 은과 금색이 나오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색이 나오는 펜으로 그리고 하얀색을 더해서 이렇게 봄비 별자리를 짙은 하늘색 바탕에 봄비 별자리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꽃향기를 뿌려준대요. 봄비 별자리는요. 널리 널리 퍼져가서 손 뻗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름 별자리죠. 여름 별자리는 좀 심술궂어서 이렇게 왜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비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가 있고 단풍잎이 있고 산이 있고 이 물 그림자로 산이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단풍이 점점 넓게 퍼지고 있고요. 산을 비추는 파란 바다에는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서 가을 밤하늘에 가을 향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겨울비 별자리예요. 겨울비 별자리는 꽁꽁 얼었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리고 봄을 피우기 위한 씨앗을 그 안에 머금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눈꽃이 떨어지고 따뜻한 불씨를 떨어뜨려 준대요. 아마 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씨앗은 땅속이 따뜻하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 주장은요. 그래서 아주 애들이 그 그림에 아주 몰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색지에 올려 표현해 보니까 드디어 1년이 완성됐다고 아주 즐거워했고요. 이제 서연이는 동생인 현준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현준이가 서연이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고했다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하면서 1년까지 와 너무 긴 시간을 지선이 제일로 긴 시간이었지. 서연이가 되받아야 제일 긴 시간. 그러면 1년이 제일 기니? 더 긴 시간은 없니? 그러니까 현준이가 1년보다 더 긴 시간은 2년이고 3년이고 100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긴 시간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영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연이가 그러면서요. 끝없이 영원한 거래요. 영원이란. 계속해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끝없는 시간은 없을 것 같대요. 서연이가.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죽음을 얘기하네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또 살면 되지. 현수가 이렇게 해요. 영원히 살았으니까 영원히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겨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랑 하늘에 사는 거랑은 달라서 영원히가 안 된대요. 서연이가. 그럼 현준이하고 서연이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랬더니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어질 수가 없다고 서연이가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선이가 깜짝 놀라면서 하늘나라에 시계가 없어? 그러니까 서연이는 하늘나라 시간은 구름이 가는 걸로 알 수 있긴 하대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교사가 구름이요? 그러니까 구름이 어떨 때는 빨리 가는데 어떨 때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구름마다 각각 움직이는데 하늘의 시간은 그걸로 알 수 있대요. 구름이 빨리 갈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거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그때 시간도 아주 천천히 가는 거래요. 서연이가 과학적으로도 좀 다른 어린이에 비해서 조금 더 수준이 더 높게 발달해 있어서 늘 뭐라 그러죠? 더 탐구해야 될 어떤 그런 소주제를 제안하는 편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움직이는 걸로 시간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서연이는 하늘나라 시간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현준이는 바람이 불 때 구름이 가는 거지 그게 하늘나라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서연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요. 구름이 빨리 가는 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래요. 그래서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아이는 영원의 시간을 표현했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죽음이 있기에 영원함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 하늘나라의 시간은 구름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 시간. 아까 구름이 빨리 움직일 때도 있고 느리게도 움직일 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럼 어떨 때 시간이 빨리 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연이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너무 빨리 갈 때요. 친구 집에서 재밌게 놀아서.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 때 빨리 간다는 거죠. 현준이는 산타 파티 할 때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 산타 할아버지를 더 보고 싶었는데 금방 가버렸대요. 지선이는 친구들이랑 인형놀이 할 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더래요. 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갈 때는 언제냐고 했을 때 서연이는 씻을 때 하고 발레 공연 갔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안 가고 하품 났대요. 현준이는 지옥에 있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갈 것 같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긴 시간인 영원한 시간과 구름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태진이에게 그
지난번에 아이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서연이가 태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찾았어. 그때 태진이가 새로운 시간 하면서 깜짝 놀라요. 서연이가 가장 긴 시간이야. 현준이는 아마 알 수 없을걸? 가장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 태진이가 또 가장 긴 시간?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함께 영원한 시간이래요. 그랬더니 태준이가 영원히 긴 시간? 그러니까 서연이가요. 영원한 시간은 끝도 없이 긴 시간이래요. 맞아. 끝도 없이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내가 생각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럼 교사가 그 두 가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구름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니까 현준이가 내가 말해주면 안 돼?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준대요. 근데 서연이가 구름이 막 빨리 갈 때는 그건 시간이 빨리 간 거고 느리게 구름이 가는 건 시간도 느리게 간 거래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시간이 같은 시간도 빨리 가는 시간도 있고 늦게 가는 시간도 있다는 걸 발견해냈잖아.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놀을 때 빨리 간대.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래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현덕이랑 놀 때 시간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현준이가 서연이 의견에 이제 동의를 표시해요. 태진이는 과학 공부할 때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늦게 간 적이 있는데 자기가 가졌던 병아리 인형이 있었는데 그 어, 그랬더니 이제 교사도 그 인형에 대해서 아나 봐요. 선생님도 안다고 했더니 그 인형이 너무 작아서 잊어버렸었대요. 그때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눈물도 날 것 같았대요. 그랬더니 서연이는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새끼를 낳고 열밤도 안 돼서 죽었는데 그때 시간이 딱 멈춘 것 같고 시간이 안 간 것처럼 너무나 많이 슬펐대요. 지선이는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때가 또 다시 되면 좋겠는데 어느 때냐면 생일날 꽃다발 받았을 때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또 파티할 때도 되게 빨리 가고요. 그때는 짜깍짜깍짜깍짜깍 이렇게 빨리 간대요. 그때 좋을 때는요. 그럼 그렇게 슬플 때는 어떠냐 때 째액깍 째액깍 이렇게 천천히 간대요. 아이들은 시간은 정확하게 가지만 빠르게 가는 시간과 느리게 가는 현상적 시간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가며 이해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싶다고 하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이들과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하얀 종이를 꺼내요.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감고 하얀 종이를 꺼냈다고 하며 그리고는 자신이 그림들을 이야기하다가 서연이의 말과 태진의 말을 기록해 봤어요. 하얀 종이를 꺼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조금 이렇게 구름처럼 솜사탕처럼 뭉실뭉실한 연필이 있어야 하는데 구름을 그릴 거거든요. 나는 빨리 간 시간을 그릴래요. 지금 그리고 있어요. 구름이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가요. 빨리 가는 구름은 행복이랑 소중한 걸 가지고 가요. 선생님, 나는요, 그때 삐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슬프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이. 그때를 그리고 있어요. 나도 그림을 그릴 건데 나는 연필로 그려요. 구름인데 불로 차 있어서 연필로 그려도 돼요. 그때는 땀도 나고 힘들어하는 얼굴로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구름들을 문화적 자료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날개가 달린 것 같대요. 이 사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고요. 구름이 너무 크니까 아마도 구름똥처럼 느껴진대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큰 구름일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을 보고는 구름이 산에 걸려 있어서 구름이 못 가고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구름을 좀 놔주지 그렇게 붙잡고 있냐고 얘기해요. 현준이는 먹구름이라고 하면서 심술쟁이 구름이래요. 이렇게 뚱뚱한 볼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구름 사진은 처음 본다면서 신기했고요. 사진에 아주 집중하고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의 구름을 자신의 그림 안에 놓아보기를 원했고요. 서연이는 계속 구름같이 그릴 수 있는 솜사탕 같은 느낌의 연필을 원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지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섬세하게 연필로 그려보도록 했죠. 여기 구름 사진들을 애들이 읽어보면서 느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그린 그림은 첫 그림인데요. 행복과 사랑을 담은 구름이죠. 그래서 표정이 밝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재구성됐는데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고 구름은 행복과 기쁨을 담고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의 꽃을 안고 가는 구름은 웃음 짓고 있대요. 이 안에는 반짝이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쁨들이에요. 그다음에 태진이는 아까 그 삐약이를 잃었을 때 슬픔을 그려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구름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병아리 인형을 잃어봤을 때요. 식은 땀이 났대요. 식은땀인지 싫은땀인지 여기 정확하지 않네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럽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이 그림이 재구성됐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고요. 시간이 다시 인형이랑 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른 안 가서 인형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마지막으로요. 현상학적 시간, 같은 시간도 빨리 가는 시간과 같은 시간도 느리게 가는 시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마치게 됐어요.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어린이들과 시간에 관해 탐구해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협동교수팀에게도 긴장을 멈출 수 없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또 이 주제가 알 수 없는 매력에 그간 2차례 정도 시도해봤으나 페다고지타의 시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시도이죠. 때마침 아동용 도서인 첫 발견 시리즈와 만나게 되어서 그로부터 실마리를 얻어 또다시 도전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은 실존적으로는 시간의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존재에 대한 탐구일 것이고요. 현상학적으로는 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길이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 즉 책의 내 시간과 책의 밖 시간처럼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물리적으로는 아주 깊이 있는 과학적 접근과 수리적인 탐구가 내포된 커다란 학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위에 책의 내 시간과 책의 밖 시간은요. 예를 들면 직장에 우리가 묶여 있을 시간은 책의 내 시간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수업을 하는 시간은 책의 내 시간이겠죠. 하교하거나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주 자유로운 시간인데 이걸 책의 밖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현상학에서. 우리는 우선 시간에 대한 아동들의 인터뷰를 출발점으로 그로부터 드러나는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며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장 짧은 시간을 표상하는 1초의 길이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그들은 시간의 길이를 그 시간에 자신들이 해냈던 일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1초가 1분으로 다시 1시간으로 하루로 한 달로 1년으로 이어지며 거쳐 가야 할 학습의 여정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습니다. 기후였습니다. 오직 어린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협동교수팀의 다층적 이해가 그간 쌓이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건네는 소중한 말들의 의미를 몰라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터뷰 초반에 벌써 아이들은 같은 시간도 느껴지는 길이가 다르다며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직접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현상학적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또 한 달의 시간에 대해 탐구하던 중 아이들은 달과 별이 친해질 만한 시간, 친해질 수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 하고 이를 이야기로 구성해냈고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바꿔 채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로부터 받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두웠던 검은 별이 차츰 밝아져가 노란 별이 되어가는 점진적 변화를 색으로 표현하면서 색과 농도에 대한 서투름이 또 다시 색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시적인 시간의 경과를 물리적으로 농도가 다른 색들로 가시화내는 경우 이룬 순간도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어린이들은 시간에 대해 이미 실존적, 현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났고요. 또 시간의 경과를 물감의 농도에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간을 말로, 그림으로, 이야기로, 채색으로, 때로는 과학적인 실험 등 다양한 매체로 순환함으로써 그들의 이해의 지평은 확장되어 갔는데 발달된 게 이론에서 추적하는 전조잡기에 부족하기만 한 어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